하다가 보면 없어요, 또. 예, 그래서 또 갑니다. 근데 뭐, 딴 집에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집엔 또 가요. 그럼 애가요, 이번에는요, 형광펜으로 막 줄을 그어가면서 식당 여기 막 이러고 있어요. 내가 봐야 되는데 지가 막 줄을 그어, 거기다가. 예, 제가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러면서,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렌즈 위에 탁, 예, 자세를 바꾸면서 이제는 만지지 마 하는 의미로. 뭐 다 하고 나서 보면요, 이거 없어요, 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화가 나는 거지. 엄마 말을 잘 들어도 시원찮은데 사람을 우습게 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밖에 나가서는 안 그래요. 근데 이 기질이 집에서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문을 열고 딱 갔는데, 아이고, 형광펜으로 보는 게 보다 못해서 이제는요, 아주 접어서 표시를 하고 있어요. 화가 이제 나죠. 예, 화가 납니다. 그거 사실은 얼마 안 되는 책이고, 참, 누가 먼저 보면 어떻고, 미리 표시해 놓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신, 예, 최고여야 되고, 위해줘야 되는데, 그 말 안 듣는다고 화가 나죠. 그래서 책을 탁 뺐으면 제가 웃어도 시원찮은데, 인상 쓰면 얼마나 고약하게 보일까요? 예? 인상 쓰면 고약하죠, 누구든지. 근데 이제 저는 아주 고약하겠죠. 인상을 팍 쓰면서 책을 뺐습니다. 근데 그 순간, 네, 요거 제가 인상 썼다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항상 이 강의를 해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접니다. 예, 바로 저예요. 이게 사람, 좋은 인상은 사회적 책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저기 때문에 제가 방금 인상을 썼구나를 제가 알면서 어떻게 하느냐. 인상 쓰고 하면 행운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여기 행운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근데 여기를 탁 닫아버리니까 못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빨리, 예, 책은 도로 주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챙겼으니까 책을 들고 방에 가서 문을 잡고 있어요. 문을 잠그고 있는 게 아니라 문을 딱 잡고, 예, 입꼬리를 이렇게 올려요. 입꼬리를 대충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어깨까지 이렇게 하면서 막 좋은 것처럼 이렇게 올려요. 30초 올리고 있으면요, 기분이 째지게 좋다고 해야 되나요? 아, 기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뇌가 영리한 것 같아도, 뇌가 제일 영리한 것 같아도 옛날에 이런 표정을 썼을 때 이런 기분이었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얘를 입꼬리를 올려주면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 예. 그래서 나와서는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책 주고, 엄마가 화내서 미안해, 니네 엄마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해해줘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재밌게 산다는 게요,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주 젊은 친구들이 왔으면은 아마 이 얘기를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만들긴 뭘 만들어. 근데 만드는 거죠. 자, 지금 한 분을 좀 더 읽겠습니다. 지금 45분 됐기 때문에, 예, 어떤 분이 나오실까요? 예, 모시겠습니다. 예, 지금 나오시는 분, 손 딱 들고 나오시는 분은요, 이겁니다. 나 털어봤자 먼지 없어. 예, 모시겠습니다. 네. 맞죠? 그렇죠. 지금 자기 고민이 가득이고 괴로운데 손 들고 나오시겠어요? 네, 손을 이렇게 하셨어요. 딱 이렇게 잡으셨어요. 이건 뭐냐면요, 나는 여러분 앞에 겸허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잘 듣겠습니다. 자세가 돼 있어요. 손을 만약에 뒤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예, 하려면 해봐 이거예요. 뒤로 하면. 근데 딱 앞으로 느낌이 다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화할 때도,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할 때도 상대방이 이렇게 하고 듣는지 이렇게 하고 듣는지 잘 보시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고 들을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면 시건방지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선생님은 뭐 손 들고 나오셨고 손도 이렇게 하니까 벌써 80점. 예. 예. 자, 앞에 보시고요. 예.
지금 좋은 인상에서 저를 참 순해 보인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깐깐해 보인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깐깐해 보인다고 하시는 분은 저보다 얼굴이 물렁물렁하고 살이 많고 둥글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무른 분이죠. 그래서 깐깐하다고. 저보고 순에 빠졌다고는 어떻게 살겠냐 하는 분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반대로 말씀하세요. 같은 부모라 하더라도. 왜? 저희 아버지는 더 강하고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러터져 보이는 거죠. 항상 상대적이에요. 근데 정해져 놓고 보는 게 좋습니까? 상대적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입니까? 상대적으로 놓고 보셔야죠. 그래서 제가 좋은 인상할 때는 기본적으로 얼굴 색하고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을 때 좋은 인상이라고 하고, 그냥 그 기질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기질인가 또 어떤 자리에 이 사람을 취할 것인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자면요. 눈썹을 좀 보겠습니다. 눈썹과 눈썹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럼 다 올라갔다 내려오지 뭐 다 이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일자 눈썹이 있어요. 또 우는 것처럼 내려온 눈썹이 있어요. 또 올라갔다가 각이 지면서 내려온 눈썹이 있는데 올라갔다가 각 안 지고 뼈만 이렇게 눈썹뼈만 튀어나오면서 동그스름해서 내려왔습니다. 뼈는 왜 튀어나왔을까요? 여성은 해골만 봐도 해골 2개가 있는데 여성 찾아라 그러면 이거 없는 게 여성이거든요. 남성은 좀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저기 베개 베고 잠잘 때 부딪히는 부분 있잖아요. 안경 다리 저 뒤에 이 부분이 남성이 더 크고 여성이 좀 작아요. 그런데 튀어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뭐야? 살면서 뭐지? 열심히 해야지. 이거 계속 들었다 이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근육이 생겨서 이 근육에 지금도 탁 들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운동하면 조금만 해도 팍 올라가는 거예요. 전혀 운동하지 않은 사람은요. 눈썹 운동하지 않은 사람 올리려고 하면 거의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근육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때 근육이 생기는 거지 없는 사람이 막 이런다고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는 뭐지? 그거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주장이 강하다. 그런데 원만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주장이 강해서 내가 일을 만들기로 했으면 그걸 끝장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강하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뭐 하기는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설서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듣기만 들으시지 일자 눈썹하고 비교하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막 다 모시지 못하지만 일자도 있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내려간 눈썹하고 다 보이시죠? 앞에서는 다 보여요. 다 눈썹이 다르다. 근데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살면서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런데다가 눈이 이렇게 쑥 들어갔어요. 지방이 없이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좀 들어갔는데 나이 들면서 좀 더 들어가셨겠죠. 근데 이 들어갔다는 의미가 눈썹하고 눈하고 붙어져 있잖아요. 점점 지방이 있으면 점점 이렇게 멀어져 보이는데 붙었어요. 붙으면 붙을수록 치밀한 성격이다. 근데 이제 그 미국의 부시 대통령 또 찰스 황태자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얼굴이 오종종하게 생겼잖아요. 좁고 오종종하게 생겼죠. 그런데 집안 되게 좋대요. 클린턴은 더 퍼져가지고 마음씨 좋아 보이는데 집안은 별로고, 그렇게 오종종하게 생긴 사람들이 집안이 무지 좋다는데 서양에서는 그렇게 오종종하게 붙으면 붙을수록 집안이 좋은 집안입니다. 동양에서도 붙으면 붙을수록 좋은 집안인데 동양은 워낙에 처음부터 얼굴이 높도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란형이면 그래도 규격 집안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선비 집안이다. 근데 뭐 요새는 또 그 평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는. 그래서 이렇게 붙었는데 왜 그 사람들이 붙은 사람들 보고 그 귀족이라고 하냐면 치밀하기가
식사를 하면 밥값을 서로 나눠서 딱딱. 예. 그렇잖아요. 대충 뭐 오늘 기분 좋으니까 뭐 니네 친구들 데려오라. 내가 밥 사주겠다. 그럼 뭐 때문에라고 물어보죠. 우리는 누가 뭐 잘못했고 뭐 해도 신문이 막 납니다. 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선거철 돼갖고 또 나오면 다 고향 앞으로 가해요. 다 사회자본, 지연, 혈연, 학연 해서 다 그 앞으로 가요. 그래서 다 잊어먹어요. 뭐냐? 이게 넓다 보니까 눈두덩이 세계에서 많이 그 넓은 나라거든요. 100개국을 해서 이렇게 기마타 작가라는 사람이 사진을 다 찍었어요. 우리 굉장히 눈두덩이 넓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충 해요. 근데 이렇게 지방이 없이 붙어 보이거나 아니면 아예 가까운 사람, 눈썹하고 가까운 분들은 굉장히 치밀하기 때문에 회의를 할 때 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돈을 썼다 하면은 뭐 얼마 뭐 사진값 얼마 야유회 갔을 때 커피값 다 써서 총무가 써가지고 나눠주잖아요. 그럼 꼭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돈이 틀렸네 계산 틀렸네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눈두덩이 넓으시면 총무가 눈두덩이 넓으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자기는 대충 하는 사람인데 내 돈까지 보태갖고 귀찮게 막 매번 이거 하기 싫어서 내 돈까지 보태갖고 해줬는데 저 사람이 따지니까 나를 의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눈두덩이 넓으면 넓을수록 무조건 믿어주는 스타일. 한번 마음에 들었다 안 믿어주는 스타일. 우리 어머니께서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따질 거는 따진다 하는 쪽이에요. 즉 이렇게 밤새워서 대차대조표까지 만들어 왔는데 이걸 봐줘야지. 아무도 안 봐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따져주는 것이 예의다 하고 생각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공부했으면 눈두덩이 불룩하신 분이 따질 때 저 사람이 안 따지는 사람이 따지니까 나하고 원수지. 따졌게 생긴 사람이 안 따지는 것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게 생긴 사람은 따져줘야 되고 단지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인상을 보고 기질을 알아서 그 사람을 이해를 하는 것이 얼굴 경영 중에 인상 경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가 길잖아요.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한 우물을 그냥 오래 파요. 그러니까 요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업직보다는 영업직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쪽이 기질에 더 맞죠. 그렇게 보고 입이 갈매기 입술이에요. 입술이 또렷해요. 갈매기 입술은 대충 말하고 대충 합시다 하면 갈매기 입술이 안 됩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입꼬리에 힘을 주거나 이거를 오랫동안 할 때 갈매기 입술이 돼요. 그래서 이분도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구나. 말씀하시기를 즐기는구나. 근데 이제 입술이 뭐 두리뭉실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 알아주겠지. 이 어머니가 그러시네요. 좀.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 알아주겠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입술이 또렷한 사람이 말을 하는 거를 즐기고 말을 해서 빨리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입술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하고 원수가 되거든. 또 뭐가 잘라서 저렇게 말을 안 하냐? 라고 미워하거든요. 근데 인상을 공부하게 되면 저 어머니는 본래 시간이 가면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 분이다. 알면 화 안 나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먼저 얘기하죠. 어머니 이렇게 제가 서운했는데 사실은 내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럼 그렇다. 그럼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하는 건 아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잘하는 거를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보완하는 관계가 인상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를 읽었습니다. 눈썹 이게 솟아올라서 자기 주장이 강하지만 그 주장은 유연하다. 눈과 눈썹이 들어가서 좁아서 치밀한 성격이라서 좀 따지는 듯 하지만 그거는
본인은 따지는 게 아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볼 때 따지는 것이다. 더 치밀한 사람이 볼 때는 덜 따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이걸 가지고 인상에는 좋은 인상이다, 나쁜 인상이다 말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코가 길어서 보수적이나 얼굴 색은 지금 마음 관리가 잘 돼서 괜찮고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박수무당 쪽집게 아니지만 인상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찰색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가 이렇게 돌면서 뇌로 가야 돼요. 뇌로 안 가면 죽는 거예요. 왜? 심장이 뭐 때문에 심장이 있습니까? 뇌로 피를 보내기 위해서 있어요. 그런데 심장은 뛰는데 피로 못 보내면 뇌사잖아요. 뇌사. 얼굴 색이 좋아야 됩니다. 얼굴 색이. 근데 얼굴 색이 좋아야 되는데 일단 피가 이렇게 가서 머리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뇌 연구를 우리나라에서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뇌만 중요하고 얘는 안 중요해? 얘는 뒤에 머리카락으로 쌓여 있고 얘는 다 보이는데 보이니까 더 잘 보이잖아요. 이목구비를 보면은 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눈이 딱 뜨여 있기 때문에 돌출된 뇌만 보면 얘가 화가 났는지 아니면은 지금 뭐 연구하고 있는 중이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빛만 보면 다 안다니까. 미쳐서 날뛰는지 몸은 가만히 있는데 눈이 막 이글이글하고 뭐 그냥 살기가 뛰면은 앉아있지만 생각은 저 멀리 가서 누구를 막 혼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것이 얼굴인데 얼굴이고 건강 기혈이 움직여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얼굴의 색을 보면 이분이 마음이 편안한지 불편한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찰색이 인상의 하이라이트고 꽃이고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한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논문을 내면 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찰색에 대해서 논문을 내면. 왜냐하면 인상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찰색 전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제자들은 찰색을 배우려고 이제 특강에 나와요. 오프라인 특강에. 우린 대학에서는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니까 실력이 다 들쑥날쑥한데 찰색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는, 눈은, 귀는, 입은, 목은 뭐 이런 거를 가르치고 찰색을 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찰색을 조금 맛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분이 다 좋은데 여기가 약간 붉어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턱 밑에가 살짝 붉어요. 우리가 비가 오면 쨍 하고 맑지가 않아요. 천둥 번개가 치고 날이 흐리면은 반드시 비가 옵니다. 그거는 일기예보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일기예보 보고 맞췄다고 해서 신기하다고 말하시는 분 안 계시죠? 신기할 거 없어요. 여기가 어둡다는 거는 비위가 상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위가 상해 있으니까 비위장을 고쳐야 된다고요? 그 뜻이 아니죠. 우리가 비위 상했어. 식상했어. 이렇게 하는 말 있잖아요. 언짢은데 말할 수 없는 언짢음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신다면 밑에 사람이 잘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보완하는 것이 부족한데도 내가 아랫사람을 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참다 보니까 참 마음 상한다 할 때도 오랜 시간이 가면 이렇게 되고요. 또 직장을 안 다니면 밑에 사람이 또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그래도 이 얼굴을 딱 보고 여기가 어두컴컴하면 저 약 먹는 게 좀 독한가 보다. 그래서 약을 반으로 줄이라든지 이렇게 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어른, 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약이. 그러니까 아이가 60kg라도 아이 약을 먹고 어른이 45kg라도 어른 약을 먹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독하게 되면 여기에 오래 한 3일 며칠 먹으면 여기가 벌거죽죽하게 돼요.
내가 비위장이 지금 힘듭니다 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리고 약을 드시지 않아도 또 이랬을 때 뭐냐, 내가 이사 가고 싶은데 지금 이사 가지도 못하고, 빨리 이사 갈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가지도 못하고 좀 그렇다 할 때도, 사는 집은 누구한테 말 못하잖아요. 그럴 때도 이런 색이 와요.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피드백을 받아봐야 돼요. 선생님, 색깔이 누적된 색이에요? 아니면 오늘 일시적으로 그럴 수가 있나요? 이 색은요. 일단 저는 화장을 했잖아요. 네, 이 색은요. 일주일은 됐다고 보고, 또 어두운 색 앞에 다시 빨간색이 다시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너무 더워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 더위에 좀 다녔어요. 그래서 집에 갔다가 그 방학이잖아요. 아들한테 무지 화를 내고 제가 여기 수업을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좀 저도 긍정적으로 사는 편인데 지금 너무 그걸 화를 내고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제가 안 좋았어요. 다른 때보다는. 근데 근데 절대 이제 이거는요 신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비한 거 그런 거 안 해요. 뭐 산에서 뭐 돌을 닦았네 그런 거 안 해요. 저 하루도 돌 닦은 적 없어요. 이건 뭐냐면 쨍 하고 밝으면은 그날은 소풍 가도 되는 날이고, 흐리고 뭐 번개가 저쪽 산에서 번쩍번쩍 하면은 소풍 가는 것보다는 강당에서 모여서 놀겠죠. 그거 맞춘다고 해서 그거 신비롭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를 내면 얼굴이 붉어지고, 더 많이 화를 내고 풀지 않으면 시퍼둥둥하게 된다. 그리고 몸에 그 오장육부가 얼굴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엑스레이나 CT나 MRI 뭐 이런 거 찍는 기계가 들어온 지가 인류 시작되고 나서 몇 년 됐냐고. 도대체 몇 년 안 됐어요. 그리고 양학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고, 뭐 한의학이 이렇게 그 천시를 받았잖아요. 이 상을 본다든지 이런 것도. 근데 중국이 뜨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뜨고 있으면 대체학이 또 뜹니다. 어쩔 수 없어요. 힘이 없으면 말해도 시집간 딸이 가난하게 살면 옛날에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했다 하더라도 말 못하고 저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준 게 없으니까. 그 잘 살면은 뭐 이렇게 돈도 뭐 100만 원씩 싹 내면서 이걸로 잔치하고 뭐 할 때 뭘 사라 이렇게 하면은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중국이 뜨면 중의학도 뜰 것이고 한의학도 뜰 것이고 다 뜰 거예요. 동양 철학이 이제 뜰 것이고. 근데 절대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화를 냈다 비상하는데 어디 가서 말 못하잖아요. 이 선생님은 그래도 여러분 앞에서 솔직하게 공부를 돕기 위해서 아들한테 화를 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도 있지만 방금 화가 나서 이게 방금 나온 색도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있는데, 만약에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코가 이렇게 두껍고 광골이 아주 크신 분이 있어요. 광대뼈가 이렇게 크신 분이 있어요. 광골은 막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크게 얘기해야지 광골이 커지거든요. 점점. 근데 광골은 좀 적어요. 그러니까 명예보다는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크신 분은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다든가 하게 되면 한 달 내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제가 모실 때도 되도록이면 얼굴 갸름하신 분을 모셔요.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틀린 거는 틀리다고 말씀을 하시고 맞는 거는 맞다고 말씀을 하시되, 자기 명예 손상을 했다고 뭐 그냥 밤잠을 못 주무시지는 않거든요. 우리 수업이라는 게 다 좋자고 하는 것이지 좀 부작용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근데 아주 다른 찰색은 다 좋으세요. 그리고 자녀도 괜찮은 자녀예요. 이 자녀를 보면 자녀 공부는 어디서 보느냐? 요 밑에서 스태미나 보는데 밑에서 보고, 인중에서 보고, 턱에서 보고, 그리고 자녀를 잃었다 할 때는 이마에서도 봅니다. 조상전에 별 면목이 없기 때문에 이마에서도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는데, 그 보는 게 뼈대로 보는 게 아니라 색으로 봐요. 지자랑 좀 할까요? 인상의 하이라이트는 찰색인데, 얼굴의 색인데,
색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게 얼마나 큰 지자랑입니까? 근데 저희 전공은 찰색이다. 예.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질문 받겠습니다. 아,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거의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근데 아까 따진다는 거 저는 제가 그럴 것도 제가 이해해버리지 잘 따지지는 않거든요. 아니 요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이에요. 예, 뭐 들어가시고 예,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희 학교에 있으면서